1977년 캘리포니아 해안 마을의 젊은 여경이 야간 순찰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직무를 포기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한 어부가 외딴 절벽 아래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파도 속에서 드러난 넋은 순찰차와 그 안에 있던 증거물들이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1990년 3월 캘리포니아 퍼시피카. 아침 안개가 해안 절벽을 수위처럼 짙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준호 경사는 집에서 두 번째 커피를 따르던 중 무정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4번 유닛, 23번 유닛, 여기는 본부입니다. 악마의 미끄럼길에서 1054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부가 절벽 아래에서 경찰 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준호의 손이 토스트를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악마의 미끄럼길. 태평양이 깎아지른 바위 절벽과 만나는 1번 고속도로의 위험한 구간. 20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호출은 뭔가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23번 유닛 한준호입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도착 예정시간 10분. 재킷을 집어들고 순찰차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위의 커피는 잊혀졌습니다. 차도로 나서자 무정리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씨, 저 마리아예요. 이마리아 형사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저는 이미 가고 있어요. 헬리콥터도 출동했습니다. 북쪽 전망대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어부 말로는 분명히 우리 차량이래요. 오래된 모델이고 심하게 손상됐대요. 준호 씨,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본부에서 이 지역에서 실종된 순찰차를 예비 조회했는데 지난 20년간 미확인 차량이 딱 하나뿐이래요. 준호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한수진, 그의 아내. 13년 전 1977년 야간 근무 중 순찰차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악마의 미끄럼길까지 정확히 9분 37초가 걸렸습니다. 준호는 매 순간을 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수진, 마지막 저녁 작별 키스를 할 때 빛나던 배지, 조심하겠다며 억지로 지었던 미소, 그녀의 귀환을 기다렸던 빈 침대. 도착했을 때 전망대에는 이미 순찰차들이 모여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안개 속에서 초현실적인 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절벽 가장자리를 둘러쌌고 경찰관들이 아래 바위 해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쪽진 머리에 형사 배지를 허리띠에 두드러지게 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가 다가가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갈색 눈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검시관이 호출됐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절벽 가장자리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래, 아침 안개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것은 뒤틀린 순찰차의 잔해였습니다. 이 높이에서도 녹이금속을 암처럼 갉아먹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지붕은 수년간의 압력과 거센 파도로 인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특유한 소리가 구조팀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해안경비대 헬기가 하강하고 승무원들이 잔해를 들어 올릴 무거운 케이블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발견자인 어부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60대의 주름진 남자로 낡은 작업복과 고무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했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30년간 이 바다에서 낚시를 했지만 저 차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확실해요. 이틀 전 폭풍이 어딘가에 숨어있던 걸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오늘 아침 햇빛이 크롬 범퍼에 비쳤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부가 발견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헬리콥터 승무원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숙련된 효율성으로 절벽을 타고 내려가 차량 프레임에 무거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증거가 태평양으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올립니다. 무정의가 알렸습니다. 모인 경찰관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케이블이 팽팽해지면서 천천히, 믿을 수 없게도 녹슨 차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깨진 창문에서 눈물처럼 쏟아졌고 녹덩어리와 잔해가 아래 바위로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차가 절벽 가장자리를 넘어 그들이 치운 평평한 곳으로 안내되는 동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파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975년형 플리머스 퓨리 순찰차 수진이 운전했던 바로 그 모델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녹이 차체 전체 부분을 갉아먹었고 따개비가 하부를 갑옷처럼 뒤덮고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즉시 투입되어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각도를 촬영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을 억제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본능이 문을 뜯고 답을 찾으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번호판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마리아의 손이 준호의 어깨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든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한수진 경위의 순찰차입니다. 그 말은 준호를 물리적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호출을 들은 순간부터 뼛속 깊이 알고 느꼈지만 13년간 모른 채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떠났는지 직장을 떠났는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는지 궁금해했던 세월. 이제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엽니다. 수석 포렌식 기술자가 발표했습니다. 그가 잡아당기자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경첩이 녹슬어 끊어졌습니다. 내부는 그림자와 부패의 동굴이었습니다. 좌석은 용수철까지 썩었고 대시보드는 부식 덩어리였습니다. 유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체계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개인 소지품들이 무덤의 유물처럼 드러났습니다. 손전등, 배터리는 오래전에 누출되어 부식되었습니다. 인용장, 페이지들이 단단한 덩어리로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아래에서 황동 탄피가 나왔습니다. 49경입니다. 기술자가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서 지급품과 같은 거예요. 혈흔이요. 차량 뒤쪽에서 다른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분해됐지만 분명히 뒷좌석 아래 혈흔이에요. 그가 트렁크를 열고 녹슨 내부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트렁크에 상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새로운 목소리가 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최인석 감독관이 범죄 현장 테이프를 자신의 것인 양 뚫고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그랬습니다. 인석은 77년에 수진의 감독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허리둘레가 굵어졌지만 여전히 복종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석 감독관님,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한수진 경위의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석의 얼굴이 여러 표정을 거쳐 공식적인 우려로 정착했습니다. 젠장,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준호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괜찮습니다. 혈흔과 탄피입니다. 포렌식 책임자가 요약했습니다. 대시캠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염수로 파괴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범죄 현장입니다. 인석이 턱을 문질러 넣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말자고. 그 혈흔은 누구의 것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수진이. 그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어. 누군가를 쏘고 당황해서 차를 버렸을 수도.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13년은 긴 시간이야, 준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지. 인석의 어조는 동정적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조사해야 해. 추측은 금물이야. 마리아가 준호가 대응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혈액 샘플에 대한 DNA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에요. 비싸지만 해. 인석이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어. 비용을 아끼지 말자고. 그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언론이 이걸 덮칠 거야. 성명서가 필요해. 그의 말에 마치 소환된 듯 첫 번째 뉴스밴이 수평선에 나타났고 곧 2대가 더 따라왔습니다. 몇 분 만에 기자들이 경찰 테이프 너머에서 카메라를 녹슨 순찰차에 집중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처리하기도 전에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기처럼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준호 경사님, 부인의 실종에 대한 답을 마침내 얻게 되어 어떤 기분이신가요? 한수진 경위가 실종되기 전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살해당했다고 믿으시나요? 준호는 어깨를 펴고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한수진 경위는 이 부서의 헌신적인 일원이었습니다. 1977년 실종될 당시 순찰 경사로 막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했으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발견을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자연이 마침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내어줬고 우리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마리아가 부드럽게 그를 카메라에서 안내했습니다. 그들 뒤에서 포렌식 팀은 체계적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각 증거물을 주의 깊게 카탈로그화하고 보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차량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준호 씨.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인석이 준호의 팔꿈치 옆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말이 맞아. 자네는 이것에 너무 가까워. 며칠 쉬어. 우리가 조사를 처리할게. 이 사건을 제가 맡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해. 인석의 어조는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감정적으로 연루되어 있어. 판단이 흐려져. 이건 모욕이 아니야. 사실이야. 마리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팀과 함께 일하고 매 단계마다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저를 믿으세요. 준호는 둘 사이를 보다가 다시 수진의 순찰차 녹슨 껍데기를 돌아봤습니다. 13년 만에 답이 마침내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웠고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원본 사건 파일 4번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좋아. 인석이 눈에 띄게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탐정놀이는 하지 마. 마리아가 준호를 순찰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서로 돌아가서 77년도 기록부 근무 명단 모든 걸 가져올게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누군가 그녀를 죽였어요, 마리아. 그 말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녀가 도망쳤다고, 직무를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누군가 그녀를 죽였어요. 아직 그건 모릅니다. 트렁크에 혈흔, 탄피,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마리아의 표정은 동정적이었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따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준호는 순찰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서 여전히 작업 중인 포렌식 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녹슨 잔해가 마침내 빗속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기어를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먼지 낀 파일들을 뒤지며 13년 전 놓쳤던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은 전고의 햇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교사들이 나란히 사는 퍼시피카 동네에 소박한 2층 집. 그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 재킷을 벗지도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상자는 옷장 맨 위 선반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마지막 검토 때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갈색 골판지 상자, 옆면에 검은 마커로 한수진 1977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사무실 바닥에 앉아 내용물을 풀 수 없는 퍼즐 조각처럼 주위에 펼쳤습니다. 수진의 사진이 인사 파일에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스타일로 깃털처럼 흩날린 금발머리, 자부심으로 밝은 푸른 눈, 제복에 새로 단 경사 계급장. 이 사진은 실종되기 불과 2주 전인 28세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로그북 4번을 집어 1977년 11월 18일 항목을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수진의 필체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2000시 순찰 시작 섹터 7, 그리고 15분 후 2015시 일반 교통 단속 1번 고속도로 마일 표지 40미 경고 발부.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난 신호도 수상한 활동 보고도 지원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 준호는 증인 진술서를 뒤적였습니다. 3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트너였던 박혜리 경위가 간단한 진술을 했습니다. 2000시에 한 경위가 단독 순찰을 위해 출발할 때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TV에서 늦은 영화를 보기 위해 일찍 마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두 진술은 그날 밤 순찰차를 본 민간인들의 것이었지만 수진의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이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카펫에 흩어진 서류들을 응시했습니다. 수진이 악마의 미끄럼길에서 순찰차를 몰고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논리만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근무 명단에 떨어졌습니다. 박혜리가 수진의 파트너였지만 로그북 페이지 하단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철민 부경위, 야간 교대 감독관. 그가 로그 항목을 승인하고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집어 마리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벨소리에 응답했습니다. 준호 씨, 거의 서에 도착했어요. 인석 감독관님도
이미 거기 계세요. 나머지 팀은 아직 현장을 처리하고 있고요. 강철민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수진이 실종된 밤 로그북에 서명했어요. 강철민이요. 약 8년 전에 산마테오 카운티로 정은 갔어요. 왜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에 도착하면 그의 현재 연락처를 찾아줄 수 있나요? 그럼요. 오시려고요. 가는 중입니다. 준호는 파일을 상자에 다시 모아 일어섰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유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움직여야 했고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서로 직접 가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1번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어 수진의 옛 순찰 구역을 향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그녀의 마지막 교통 단속 위치인 마일 표지 42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13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목과 해안풀이 영원한 바람에 휘어져 있었습니다. 태평양, 서쪽으로 회색-파란 광활한 바다, 동쪽으로는 모스 랜딩의 오래된 산업 부두가 보였습니다. 골판지 금속 건물들이 녹슬고 풍화되었습니다. 77년에 그곳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왜 혼자 여기 있었을까요? 표준 절차는 어두워진 후,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쌍으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려던 차에 다가오는 다른 순찰차의 굉음을 들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순찰차가 지나가다 속도를 줄이고 정차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준호는 수년 만에 보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한준호, 자네인가? 강철민은 나이를 잘 먹었습니다. 이제 머리는 회색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날렵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산마테오 카운티 보안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이게 우연이군요. 막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대해 들었어. 정말로 수진의 차를 찾았다고? 철민의 표정은 동정적이었지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미끄럼길에서요. 그녀의 옛 순찰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끔찍한 일이네요. 그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들어봐요. 따라잡고 싶지만 근무에 늦었어요. 사실 그날 밤 로그북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승인했잖아요. 철민의 눈에 뭔가 번쩍였습니다. 그게 13년 전 일이야, 준호. 하지만 그래, 서명한 거 기억해. 모든 게 항상처럼 정상이었어. 그가 차를 기어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곧 커피라도 마시자고, 옛날 이야기나 하고. 오늘 산페드로 지역 순찰이야. 벨리파크 근처. 부서로 전화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이 짧게 손을 흔들고 떠났고 순찰차는 해안 구비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서로 향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터뷰의 재방송이었습니다. 한수진 경위는 이 부서의 헌신적인 일원이었습니다. 1977년 실종될 당시 순찰 경사로 막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근면하고 정직했으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되돌아왔고 갑자기 차가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새로 승진했고 젊고 여성이며 구식 경찰들이 지배하는 부서에서 야심찼습니다. 그는 정치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일부 경찰관들이 변화를 얼마나 분개하는지, 너무 빨리 올라간 신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만큼 오래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형제자매였고 목숨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수지는 그날 밤 혼자였을까요? 누가 그녀에게 그렇게 외딴 순찰 경로를 배정했을까요? 준호는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답이 필요했고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퍼시피카 경찰서 주차장은 준호가 도착했을 때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교대 시간이 아직 1시간 남아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인석 감독관이 건물 측면을 따라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50피트 떨어진 곳에서도 감독관의 긴장된 몸짓 언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석은 짧고 초조한 걸음으로 앞뒤로 걸었고 자유로운 손으로 날카롭게 몸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높아져 주차장을 가로질러 들렸습니다. 차가 올라왔어. 내 일이야. 당장 옮겨. 준호는 멈췄습니다. 손은 여전히 문 손잡이에 있었습니다. 인석의 어조는 긴급했고 거의 절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순찰차에서 내려 문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인석이 움직임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서며 준호를 보고 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놀라움은 빠르게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확실성? 두려움. 그는 즉시 목소리를 낮추고 전화에 뭔가를 중얼거린 후 통화를 끝냈습니다. 준호! 인석이 억지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시간 좀 가지라고 했잖아. 준호가 걸어가며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수진 사건에 대한 거였나요? 전화요. 인석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더듬거리며 넣었습니다. 그래 맞아. 보안관 증거 보관소였어. 차를 옮기는 것에 대해 불평하더군. 알잖아 어떤지. 그 차량은 13년간 염수에 잠겨 있었어. 이제 환경 유해 물질이야. EPA 규정이며 그런 거. 가능한 한 빨리 전문 시설로 옮기고 싶어라고 해. 하지만 운송회사가 질질 끌고 있어. 그가 웃었지만 억지스러웠습니다. 불을 지펴야 했지. 내일이야. 당장 옮겨라고. 카운티 감사관들이 숨 쉬기 전에 말이야. 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전에 증거 운송을 다뤄봤습니다. 위험 물질과 관련해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관료주의는 쉬지 않죠. 그렇죠? 내 말이. 인석이 시원한 3월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마를 닦았습니다. 자, 들어가자고. 그들은 함께 서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고 친숙한 소리와 냄새가 준호를 덮쳤습니다. 전화벨 소리, 커피 끓이는 소리, 경찰 업무를 정의하는 통제된 혼돈의 미묘한 흐름. 그는 즉시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처리실 근처에서 2명의 포렌식 기술자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올려다봤지만 손가락을 들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분해된 샘플은 항상 문제가 돼요. 한 기술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DNA 테스트는 고품질 유전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 차에서 추출한 것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3년간 물속에 있었고 소금, 녹, 해양 박테리아로 오염됐어요. 최소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속도를 낼 방법이 없나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고서는요. 혈흔은 있어요. 그건 확인했어요. 하지만 일치시키기에 충분히 깨끗한 DNA를 추출할 수 있을지는. 기술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준호는 희망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DNA 확인 없이는 수진이 차 있었을 때 떨어졌다는 것조차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탄피는요, 마리아가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가 메모를 뒤적였습니다. 그건 더 확실해요. 49경이고 1977년 부서 지급 탄약과 일치해요. 같은 그레인 중량, 같은 제조사. 만약 한 경위가 그날 밤 무기를 발사했다면 이게 그것일 수 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고 의미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총, 수진의 피,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불확실성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인석이 복도를 따라 사무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했습니다. 마리아가 마침내 포렌식 팀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인석 감독관님과 강철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철민을 1번 고속도로 수진의 옛 순찰 경로에서 마주쳤어요. 마리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꽤 우연이네요. 내 생각도 똑같았어요.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인석 감독관님 만나러 갈게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제 사무실에 있을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복도를 따라 인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들어와. 문을 밀고 들어가니 인석이 서둘러 책상 서랍을 닫고 물 한 잔과 함께 약처럼 보이는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이야. 인석이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가 막연하게 몸짓했습니다. 자네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호. 시간 좀 가지라는 게 진심이었어. 시도했어요. 안 되더군요. 준호는 인석이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얼굴이 붉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강철민에 대해 물어봐야겠어요. 인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오늘 수진의 옛 순찰 경로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이 실종됐을 때 로그북에 서명한 야간 감독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명해야 했지. 인석 감독관님, 뭔가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 그날 밤 공격받았다면 신고했을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경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8시 15분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인석이 양손으로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그녀가 그냥 떠났다고 생각한 이유야. 조난 신호도 공격 보고도 수상한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어. 하지만 오늘 발견한 것과 맞지 않아요. 혈은 탄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인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철민은 좋은 경찰이야. 13년 된 로그북의 서명을 근거로 동료 경찰을 의심하려고? 나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완전한 그림을 원할 뿐이에요. 인석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흔들렸습니다. 안 돼. 차 운송을 확인해야 해. 증거 보관소로 제대로 가도록. 그가 문으로 향했지만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그의 팔을 잡았고 셔츠 소매 너머로 얼마나 축축한지 알고 놀랐습니다. 젠장, 인석 감독관님. 괜찮으세요? 커피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괜찮아. 인석이 떨어져 나가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시킨 이 빌어먹을 다이어트 때문이야. 저혈당과 스트레스는 섞이면 안 돼.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해, 준호.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엉터리 이론이 아니라. 준호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고 인석이 사무실 문을 잠그는 것을 잊고 사무실로 가는 유리문에 부딪힐 뻔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뭔가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궁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의 팔꿈치에 나타났습니다. 내 사무실로 지금. 사무실 안에서 마리아가 문을 닫고 책상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관소를 뒤지다가 77년에 수진이 담당하던 다른 사건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걸 발견했는데 잘못 보관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증인 진술서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도 공식 도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타이핑된 텍스트로 수진이 실종된 밤 악마의 미끄럼길 도로에서 순찰차와 흰색 밴에 대해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어요? 완전히 관련 없는 사건 파일에 있었어요. 3개월 후 주거 침입 사건. 마리아가 실제 침입 파일을 꺼냈습니다. 봐요. 수진이나 그날 밤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준호는 두 서류를 연구했습니다. 왜 파괴하는 대신 숨겼을까요? 마리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보험이 필요했을지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스토리, 아니면 단지 숨긴 걸 잊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이 부서의 누군가는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증인 진술서의 이름을 봤습니다. 윤미선. 잠깐, 그 이름. 이미 공식 파일을 뽑았어요. 마리아가 다른 폴더를 꺼냈습니다. 윤미선의 두 번째, 진술서가 있어요. 서명되고 도장 찍힌 완전히 공식적인 거예요. 준호가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 버전에서 윤미선은 그날 밤 특이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증인,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네요. 준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지역에 살고 있어요. 페어몬트 동네예요. 마리아가 재킷을 잡았습니다. 저도 가요. 윤 씨가 설명할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들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 숨겨진 서류, 상충하는 진술. 13년 만에 수진의 실종을 둘러싼 신중하게 구축된 침묵의 벽이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